안녕하십니까, 축구형님. 한국 축구판이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뭐 각종 거짓말까지 나왔고, 왜 둘이 간 거를 혼자 갔다고 뻔뻔하게 사전에 다 계획된 거짓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입을 맞췄다거나. 그러다가 나중에 최영일 부회장? 갑자기 나도 갔었다라고 엉뚱하게 말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숨겼는가 모르겠어. 처음부터 축구협회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임생 자기가 영웅처럼 모든 걸 뒤집어 쓰겠다라고 이제 깃발을 들고 혼자 나간 이런 장수처럼 보이려고 그러다가 걸린 거죠. 회장하고의 선을 그어주려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근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그때 청문회 제 증인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갈 때 혼자 갔냐? 혼자 갔으면 이건 불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두세 명이 늦은 시간이지만 같이 가서 다른 감독, 포엣이나 뭐 다른 감독처럼 같이 가서 면접을 하고 뭔가를 했냐라는 투로 물어봤는데 나 혼자 갔다. 그래서 오 대단한데 또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결국에는 나도 갔어요 하고 부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옆자리에서 핸드폰 보고 있었다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거짓말은 정말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이거는 사전에 다 짜고 나오는 거구나 자기들끼리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KBS 보도에 따르면 그 녹취를 내가 들어보니까 정인일 부회장도 같이 설득자고 같이 했어. 그럼요. 같이 같이 했고 갔는데. 뭐 홍명보 감독하고 정인일 부회장은 옛날에 뭐 월드컵 때 같이 뛰고 해가지고 친한 관계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 들고 이게 그 공정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몇 언론에서도 관행처럼 이렇게 감독을 선임해 왔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 논리를 펴더라고. 근데 내 기억으로는 외국인 감독하고 국내 감독 한꺼번에 이렇게 심사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어. 이 처음이야.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난 내가 주장한 거거든. 왜냐면 외국인만 따로 국내만 따로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이 있잖아. 뭐 국내 감독 중에 예를 들어 홍 감독하고 뭐 다른 사람 국내 감독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외국인하고 국내를 섞어서 이렇게 비교한 거는 처음이거든. 그러네. 그동안 역사를 보면 다 외국인. 그렇지. 국내파는 국내파. 그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그 팬들이 말하는 공정한 절차가 맞다는 이유가 외국인들한테는 그렇게 PPT를 요구하고 면접을 했잖아. 그 깐깐하게 심사를 받겠지. 근데 홍 감독한테는 그런 잣대를 안 들이댔잖아. 오히려 축협이 면접을 봤죠. 그렇지. 없어졌잖아. 내가 주장했던 거는 이렇게 외국인 국내에 섞어서 이렇게 면접을 했다면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홍 감독 그 선임했을 때는 애정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관례로 보면 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뭐 어느 정도 그에서 금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고 파격적이면 박지성 예를 들면 이영표 이렇게 해놓고 요즘에 딱 찍는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지. 왜냐하면 직접의 대면 면접보다는 그 사람의 그 성과나 업적을 보고 평가를 했던 그런 기술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었잖아. 이번에는 1, 2, 3순위 후보를 놓고 동등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면접을 하도록 한 건데 그게 안 됐잖아.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는 그 관례를 들이대면서 이거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한편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지만 내가 판단컨대 절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3명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똑같이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유럽에 가가지고 이임생 이사가 두 외국인 감독하고 갈 때는 기술본부장, 그다음에 통역, 그다음에 행정요원 이렇게 같이 갔어.
같이 가가지고 그 두 분을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점수화 시켰거든.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자기 혼자 갔다 했잖아. 그게 뭐 거짓말이지. 근데 정인일 부회장을 동행을 해놓고 혼자 갔다니까. 나는 왜 그렇게 여겼을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오바스러운 정봉규 살리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밤늦게 왜 찾아가? 나는 그게 도저히 그 다음날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안 된다면 끝냈어야지. 면접이라는 게 딱 그 뽑는 그 기관에서 그 일정대로 흘러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흘러가야 되는 건데 그 다음날 뭐 오전 10시 뭐 오후 몇 시까지에 그렇죠. 뵙겠습니다. 그럼 안 된다면 끝냈어야 돼. 네. 그걸 굳이 밤 11시 찾아가서 그렇죠. 2시간 또 업소 한다는 게 난 거기서부터 사태는 말렸다고 생각해. 엄청난 행정적 오류는 거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면접을 보는데 그건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국민 눈높이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생긴 거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는 출발점이 잘못됐잖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황제 면접이든 진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감독 선임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 안타깝. 그러니까 뭐 10차 회의, 정강이 10차 회의, 11차 회의 막 이야기 되는데 그것도 10차에서 끝냈으니 전강희의 전강희는 이미 어느 정도 할 일이 끝난 상태다. 그 이후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전강희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협회로부터 이제 나머지 협상이나 현지에서 만나서 면접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 상태고 협상 권한을 갖다가 네. 물려받았다 그랬는데 처음에 협회에서 할 때는 그 정강희 위원장 대신에 그 역할을 위임받았다 그랬어. 그러면 똑같은 거거든. 자기들 처음에 설명할 때는 그렇죠. 그 말이 안 맞는 거고.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야. 왜냐면 그 정의성 위원장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 정의성 위원장이 정강희 위원장 자격으로 협상을 하러 가려고 했었거든. 그렇죠. 그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은 결국은 정몽규 회장한테 보고해요. 정몽규 회장 하는 거야. 그럼 그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그 자체가 그 정관에는 불법이야. 그렇죠. 기억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받았더라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 그렇죠. 승인 상황인데 그것도 그렇죠. 안 받았잖아. 네. 그 사후도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전광 위원장의 권한을 자기가 대리를 했다라는 말을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면 전광에서 이미 다 끝나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걸 가지고 저는 그냥 가서 면접하고 면담하고 최종 이거를 하는 조율을 하는 뭐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면은 지금의 나는 잘못이 없어요. 10차에서 끝났거든요. 전광의 역할이 10차에서 끝났기 때문에 나는 전광 위원장의 입장에서 간 건 아니었어요. 라고 애초부터 했으면 몰라도 애초의 설명은 전광 위원장의 역할, 정현성 위원장의 역할 그거를 자기가 수행을 한다라는 쪽으로 이미 다 판이 짜진 상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니까 지금 와서 다시 뒤엎을 수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도 그 11차 회의라는 거 요즘에 처음 봤거든. 그 현안지 때 11차 회의라는 그걸 처음 봤는데 근데 최근에 또 정강이가 새로 꾸려진 정강이가 회의를 했는데 거기도 11차 회의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허술한 거지. 행정의 엉망이죠. 이게 얼마나 10차, 11차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어디에서 끝났고. 그래.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됐던 거야. 방망이를 두들기는 이유에 그 묵직함에 대해서 그 축협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두들기는 순간 이거는 다 결정이 됐고 녹취가 됐고 그거 끝나는 건데 또 갑자기 다음 회의 좀 모여봐. 그리고 11차라고 이 표지에다가 올려버리니까 정광이 역할은 끝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이 11차 자료를 자기가 그렇게 알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11차에 끝나지 않았다는 너희들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또 거짓말의 연속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김정배 부회장 이야기도 있었지. 김정배 축구협회 부회장의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양문석 의원이 또 이야기했잖아요. 이 절차, 전체적인 절차는 전부 다 불법이라고 김정배 부회장이 말을 했다. 그날 국회 증인신문 전에 비공개 회의 때. 사전 회의 때 그렇게 얘기했다. 정회장 없을 때. 그 정회장은 그럴 리가 없다. 그분이 이 모든 과정을 불법이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 우리 축구협회는 다 그분이 문체부의 출신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꽂아 내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그러니까 행정을 그래도 35년 정도 거기에서 퇴직을 했다니까. 공무원 웬만하면 35년까지는 하고 퇴직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물어봤다.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이게 행정상 절차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임생 그 기술이사 입장에서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부회장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 부장한테 자문을 구해서 자기도 절차를 밟아간 거거든. 그래서 그 자문을 했을 때 이상 없다. 이거는 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일을 진행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그게 진실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놀래잖아요. 그분이 이 과정을 모두 다 이 과정을 불법이라고 얘기했을 리가 없다. 라고 놀라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지금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뭘 물어봐 이씨 하면서 또 타박을 한 방 맞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말 아니면 집단적인 거짓말, 계획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뽑아라. 그러니까 유인춘 장관도 그동안에 말을 아꼈던 이유는 그동안에 조사 과정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문체부의 감사가 또 얼마나 세겠어요. 문체부는 정권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막 조심스러워하고 휩쓸렸던 과거에도 뭐 국정홍보처 됐다가 뭐 됐다가 엄청 이게 바람을 많이 타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깊게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인춘 장관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절차가 잘못됐다면 또는 잘못됐다라고 이미 전제를 한 상태에서 감독 절차 처음부터 다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문체부 장관이 그렇게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거는 뭔가를 보고를 받았을 거야. 그렇죠. 뭔가 법적으로 확신을 갖고 1차적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모르지 이제 10월 2일 날 문체부 감사 발표잖아. 제일 아쉬웠던 거는 난 조금 더 빨리 해줬길 바랬어 사실은. 국회 현안 질의 전에 왔으면 그 명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국회의원들이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집요하게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지만 자전 10월 2일 날 그 발표가 내가 볼 때는 전환점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진짜. 왜냐면 이번 현안 질의는 나는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해. 원하는 자료를 냈겠어? 절대 안 냈어. 자료 없이 진짜 국회의원들이 파이팅 한 거지. 근데 생각보다는 정말 관심도 많이 갖고 열심히 했더라고.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히 방어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현안질에서는 좀 많이 당했잖아. 좀 당할 부분도 있고 특히 강유정 의원 같은 경우는 팩트 위주로 좀 정관도 그렇고 팩트를 잘 따졌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국감 때까지 연계되면 많은 자료만 받으면 충분하게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제일 짜증나는 거는 뭐냐면 정몽규 회장이야. 했던 말을 한 10번 이상 했는 것 같아.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이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모든 예능 프로도 그렇지만 정치는 특히 자기가 준비해온 멘트 머니볼을 보시면은 여기까지 하다가 바로 잘렸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었냐면 그거죠.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이 요즘에는 되게 유행인데 이건 정량적이 아니라 감독이라는 거는 축구는 특히 아트란 말이죠. 야구하고 달리. 야구는 숫자 노름, 축구는 아트.
그렇기 때문에 감으로 성적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축구는 그런 겁니다라고 한 수 가르치려다가 초반에 확 잘린 거죠. 출발부터 잘못된 거지. 진짜 외국인 감독이라는 그 프레임을 정확하게 씌우든 국내 감독이라는 그 정확하게 카테고리를 정했으면 이런 문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나 원칙이 없었어. 그냥 막 막무가내 이렇게 펼쳐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잘못되게 흘러가고 버리던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앞으로 진짜 교훈이 되겠지. 교훈이 될 거고 이제 지금 당장 문제는 정몽규 회장이 지금 무슨 전환점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기회를 계속 준 거야. 사선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나는 그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했으면, 나 월요일쯤에 축구협회에서 보도자료 내거나, 회장님이 3선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그거 안 냈다는 거는 밀어붙이겠다는 거였거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그 현장에서 기회를 계속 줬잖아. 미쳤다고 국회의원들 대여섯 명이 뭐 그렇게 계속 물어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 변화를 주면 사실 국회 입장에서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잖아. 이 문제에서. 내가 봤을 때 엄청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 키를 정몽규 회장이 갖고 있는데 끝까지 자기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뭐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보는데 막 열이 화딱지가 막 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리더고 책임자잖아. 그렇지. 마지막 수습할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힘들고 선수는 선수들이 힘들고 지도자 근데 임생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사퇴하겠다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희생자대가 나가는 거야. 정혜성 위원장 나갔잖아. 그렇게 몸 아프게 해가지고 축구인들을 다 버려놔놓고 뭐 하는 건지 모르 진짜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 기회마저 자기가 이제 걷어찼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로 몰아내야 돼. 이제는 진짜 무인천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어떻게 행정소송 불사하더라도 안 하게 이제 시켜야 되는 거고 완전히 변화를 줘야지. 진짜. 월드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좀 보니까 월드컵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몽규 회장네 보면 더 이상 저기 앉아 있을 그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이런 사태가 현대가 지금 30년 이상 해먹었잖아. 그 체제가 굳어진 거야. 그렇지. 이제 나도 그렇게 한 30년 취재하면서 그 분위기를 알거든. 나도 내 스스로 좀 반성을 해. 좀 더 집요하고 깊이 파헤치고 따끔하게 왜 지적하지 못했나 좀 이제 스스로 좀 반성하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이건 왕이야. 진짜 그 자리에 한번 해볼 만한 아무 소리는 못 하잖아요. 주위에서. 내 위에 누구도 없지. 지시하면 빠릿빠릿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또 운동선수 출신들이니까 상명하고 좀 체질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좀 많은데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좀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반기 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명령을 받았으면 또 밑에 그렇게 하달을 하니까 그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막 너무 딱딱하게 굴고 그리고 지금 문화가 완전히 수익적인 문화야. 요즘 트렌드가 선진화된 트렌드가 수평 문화잖아. 그렇죠. 수직과 수평 그걸 전환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축구협회를 뜯어 고쳐야만이 완전히 물갈해야 돼. 그러니까 리더부터 완전히 물갈해야만이 한국 축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이제 이번에 현안지리 보면서 좀 많이 들었어요. 더 이상이 그 관행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관행 아예 뭐 대충 넘어가는 거지. 그게 이제 이번에 제동이 걸린 거야. 사실. 원래 이랬어 축구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팬들 눈높이 봤을 때 좀 미친 소리 아닌가? 요즘 세상에 저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거야. 눈높이 잣대가 안 맞는 거지. 그게 이제 이번에 제동이 걸렸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지. 형님 오늘 최고인데. 해외파 감독이냐 국내파 감독이냐 미리부터 방향성을 정해놓지 않고 출발한 또는 그게 뒤섞여버린 최초의 지금 감독 선임 내 기억으로는 최초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관행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평론가든 미디어들 그 관행대로 한다면 사실 큰 하자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그렇지만 외국인 둘과 국내파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뒷말이 없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다들
지나고 난다면 다 후회할 거야 지금. 아 그때 이랬을 거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늦었잖아. 네. 앞으로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혁신하고 변화 주고 정관 규정 다 바꾸고 해야 돼. 해 나가야지. 그 모든 것을 이제 2일날 문체부가 지금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막 야근을 해가면서 한 거니까 2일날 발표해서 그런 구체적인 이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어깨가 무거울 거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잠 못 잘 것 같은데. 시간이 근데 굉장히 넉넉하게 줬기 그렇지. 때문에 어. 예, 어느 정도는 내놔야죠. 아, 확실히 내놔야지. 이번에 확실히 내. 계획 방향까지 이렇게 자기들이 조언을 해주면 좋은데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도 진짜 사법적인 영역이 들어갈 거는 감사원이나 또 사법기관 고발하고 네. 그다음에 시정명령 할 거는 시정명령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 100에 하나 잘한 거 있으면 잘한 것 칭찬해 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